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가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일각에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다시 재현될 것이다. 지금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아침부터 덜덜 떨고 계시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SVB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증시 토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좀 진지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SVB 파산 사태는 정말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은행이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갑자기 등장하더니 갑자기 파산을 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파산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얘기가 지난주 후반에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자산 규모 자체가 2,0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이죠. 자, 미국의 현재 은행 중에서 16위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와, 이건 정말 수익권에 매우 높은,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미국 은행의 파산은 리먼 파산, 금융위기 때 공포의 피크 그 점이죠. 리먼 파산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규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작이다. 시작점이 돼서 이제 금융위기로 간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모든 거 끝났어. 아마겟돈이 따로 없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워낙 전격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뱅크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단시간에, 단 하루 이틀 만에 뱅크런 자금들이 몰렸거든요.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IT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워낙 빠른,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빨리빨리 빼기 위해서 하다 보니, 뱅크런이 가속화됐고 이것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SVB 파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경제 뉴스나 시장 전문가들이 왜 저 상황이 금융위기로 갈 것이냐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나의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이제 시기와 위기, 요 두 개만 기억을 합니다만, 이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은 2007년부터 전조가 있었고요. 그 전조는 2007년 여름에,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자, 2007년 봄에, 미국의 그 부동산 관련 대출 회사인 뉴센츄리 파이낸셜이 2007년 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저게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서브프라임 부실들이 수면 위로 쑥 올라오면서 2007년 여름에 문제가 빵야 하고 터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굵직한 금융회사 유럽 프랑스계 은행이죠. 자, BNP 파리바의 일부 펀드 같은 경우 대금 지급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일들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SVB 사태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경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 보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을 했습니다. 볼커 룰이라든가 도드 프랭크 법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투자은행이라든가 은행들이 위험한 어떤 대출 또는 투자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나 이런
것으로 전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지금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아침에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계심과 함께 저는 조금 약간 관점을 틀어서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의 관점은요, 이번 이슈는 시장 전체 위험보다는 개별 종목의 위험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더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왜냐? 이번에 SVB 사태를 보더라도 요 은행에 예금을 맡긴 거의 대부분의 예금주들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지금 현재 자금난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다가 돈이 그야말로 앵꼬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상장된 주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 어떻게 보면 지난 십수년간 유동성 분위기 속에 어떻게 보면 제거되었어야 될, 아니면 구조조정되었어야 될, 아니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고름을 짜냈다라고 표현해다. 조금 이제 정리가 되었어야 될 부실 기업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으면서 좀비화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들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예 고금리, 2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금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 자체만으로도. 결국 자금난에 빠진 재무 취약 종목들 혹은 적자가 연속되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이제 흔한 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후에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개별 종목들이 정말 이유도 없이 픽픽 사라지고 부도나고 상장 폐지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처럼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개별 종목 위험이 이제 커졌다. 어떻게 보면 오늘 스몰캡이 더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첫 번째 이유와 함께 눈여겨봐야 될 변수입니다. 뭐냐면은, 자, 좀 취약한 종목, 이러한 좀 부실한 종목들, SVB 사태처럼 파산, 상패, 이런 일도 벌어지면 주식시장이 조용하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좀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또 좀 안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좀 체력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폭락작인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자, 이러한 과정에서 좋은 종목들까지도 문매를 맞게 됩니다. 주식시장이란 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신용융자나 비투로 투자한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팔게 될 때 보게 되면요, 좀 문제가 될 만한 종목들만 파는 게 아니고, 자금이 될 만한 다른 종목, 좋은 종목까지도, 팹니다. 이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계적인 상황, 아니면은 일단 나는 현금이 여기서 확보가 되겠구나 하면서 얘는 덜 떨어졌네 하면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좋은 종목인데 큰 종목은 그런 대로 버팁니다. 좋은 종목이고 좋은 가격이야? 그런데 큰 종목은 거래대금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로 견뎌요. 그런데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떤 마진콜이 발생한다면 폭락 수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인데 스몰캡이다? 그러면 비이성적인 주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소형주들 보게 되면은 정말 허무하게 폭락했잖아요. 이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이성적인 증시가 시장 한구통에서 만들어져요. 비이성적인 시장은 뭐다? 이거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이거 마치 우리 학창시절, 저희 세대만 해도 학창시절, 한반에서 어떤 친구가 잘못했다. 불량한 친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반 전체가 학생주임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한테 야구바 따로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처럼, 두들겨 맞았습니다. 공감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게 한 2000년대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좋은 종목까지도 이렇게 막 맞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비이성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SVB 사태를 보면서 유튜브나 경제 채널 이렇게 쭉 저는 다 봤어요. 다 봤더니 극단적인 비관론이 조회수도 빵이야. 저도 제목 잘못 지었어요. 예. SVB 사태로 한국 증시 개폭락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적을까? 어쨌거나 사람들의 군중심리는 그렇게 기울여져 있습니다. 증시 향방은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 향방이 나중에 잘 순탄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위기 일 수도 있겠죠.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군중심리를 보더라도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저의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에게 특히 큰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조회수 1000 한번 오랜만에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1000 안 넘었다 싶으면 시장은 비관론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